꿀꿀꿀. 굉장히 기분이 꿀꿀한 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보시면은 녹습니다. 막 녹고 있어요. 정말 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좔좔좔 녹으면서 끈적끈적한 기분을 선사해주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39,41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긴장감이 치솟고 있습니다. 꿀꿀꿀 마치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간 기분이 들게 만드는 암호화폐 시장,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그래도 한 번씩 쫙 훑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러시아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CBDC, 즉 디지털 루블을 발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디지털 루블이 과연 근본이제가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본이제가 된다 그러면은 달러를 약화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개인들이 현지 법정 화폐인 흐리우냐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로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고 매월 최대 3,3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외화를 어디서 납니까? 당연히 흐리우냐를 외화로 바꿔서 비트코인을 사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환전을 막아버리면은 비트코인 매입을 아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업계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돈으로 무기도 사고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자,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이렇게 때리는, 금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지 중앙은행들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TD 아메리트레이드 전략가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개인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지표다. 이는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고, 또한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IMF 총재 이름이 게우르방가 개구락진가 하는 이 여성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예상하지 않은 채로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 의도치 않기는 뭘 의도치 않아 알면서 찍었지. 아무튼 돈을 굉장히 많이 찍은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부작용까지 인정을 하면서 이미 늦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발언은 4월 21일 최근에 한 발언이라고 하네요. 보시면은 이 탁자에 악마들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전 IMF 총재이자 현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총재인 범죄자 크리스틴 르갈드, 그리고 현 IMF 총재, 그리고 파월까지, 이 양반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롬 파월도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다같이 노가리를 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세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지들은 좋다고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갖는 것이, 여기는 이 사람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 사람들이 아니죠. 임명을 받고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통화체계를 벼락펴락해도 되는 것이냐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 난장판으로 가고 있는 전 세계 통화 시스템,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뭘 하고 있습니까? 금을 계속해서 사가지고 쌓아두고 있죠. 자,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디 비트코인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탁 서비스를 제공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는 미국의 테네시주. 자,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 세바뱅크의 여의장이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이제 시작이다. 가자라고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자, 이것을 증거라도 하듯이 최근에 센티멘트에서는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고래들은
지난 4월 10일 4만 달러 아래에서 18,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었다. 일단 내용은 그것이 다인데요. 방금 전에 공유가 된 소식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점점 더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래들과 기관 투자자들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집을 이어나가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떨구는데 지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면서 더 낮아 빠지는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9,423달러 구간을 주요한 자리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채널이 생성된 것이 보이는데 아마 여기서 밀리면서 깨지면서 37,5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 같다라고 추가적인 하락 분석을 내놨었고, 자, 그 다음으로 케일리오 분석가 같은 경우도 내가 거의 확신하는데 비트코인 이번에 37,500달러 근방까지 떨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슷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앞서서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구간이 주요 지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번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한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가 좀 진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개거품을 물면서 경련을 일으키게 되면 비트코인을 잡고 같이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진정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냥 똥오줌을 지려버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에드 NL 분석가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더 떨굴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따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바닥은 31,300달러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오파를 쏘게 되면서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제롬 파웰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봉은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진통제, 이런 식으로다가 교과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 희망회로 그나마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부디 비트코인이 기운내가지고 좀 잘 버텨줄 수 있기를 그래도 바라봅니다.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서비스 대기업인 스트라이프가 최근에 트위터와 USDC 결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기술이 활용되는가? 폴리곤, 매틱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폴리곤 블록체인 상에서 USDC의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이 조만간에 친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과되면은 그때 이야기합시다. 비슷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통과되는 것만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영화업계의 거장입니다. 에얼리언의 감독이었었던 리들리 스콧이 이더리움 연대기 영화를 제작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암호화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및 영화가 나오게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영화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의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구축 과정을 상세하게 담아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비탈릭 부테리니가 옷을 굉장히 잘 입는 것으로 소문이 났죠. 패션업계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째서 그가 옷을 잘 입게 됐는지 그 비밀도 함께 밝혀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유니콘의 왕자 비탈릭 부테린. 자, 반면에 3에로우즈 캐피탈 같은 경우는 1,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5,000개를 거래소로 던졌다라고 합니다. 판매를 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죠. 그만 좀 팔아라 이놈들아. 다음으로는 피델리티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몰입형 교육 시스템을 출시를 했는데요. 어디서 출시를 했느냐? 바로 디센트럴랜드 마나에서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나와 샌드박스, 지금 메타버스 업계에서 이제 쌍두마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델리티는 마나를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는 도지코인, 인터넷 없이 도지코인을 전송 및 도지코인 거래를 지원한다. 즉 도지 라디오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스타링크 위성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안정적으로다가 성공적으로 인터넷 없이 도지코인을 전송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국내 업체인 안랩이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빨랑빨랑 해야죠. 이미 지갑들 많이 나왔습니다. 경쟁하고 싶으면은 빨랑빨랑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자, 오늘 꿀꿀한 날이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돌아본 암호화폐 소식.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미래와 비트코인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반짝하면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수고했다, 하락장인데도 한번 열심히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시켜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여러분들께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